자, 역함수 단원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이 파트는 첫 번째 역함수가 뭔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고 필수 예제를 푸는 순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전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하죠. 역이라는 게 자리가 바뀐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자리가 바뀐 함수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1, 2, 3 얘가 a, b, c 있을 때,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가는 애가 있었으면, 자,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y에서 x로 가는 대응을 생각해서 얘가 함수가 되면 그걸 역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보내면 y에서 x로 가면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방향의 대응을 생각하고 그게 함수가 되면 역함수가 되는 건데, 역대응을 했을 때 함수가 되려면 원래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걔를 f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처럼 써서 f 인버스 x다, 역함수 f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f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요거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f가 1대1 대응이면 집합 y의 각원소 y에 대해서 fx 이꼴 y인 집합 x의 원소가 하나씩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y의 각원소 y 스몰 y에 대해서 fx 이꼴 y인 x의 원소 스몰 x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으로 가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f 인버스 y가 x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두 번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얘가 f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밑에 그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g란 함수가 있는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냐하면 1하고 2가 같은 걸로 대응이 돼서 1대1 대응 아니에요. 자, 얘는 함수는 되죠.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로 하나씩 대응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되고요. 그럼 역대응은 y에서 x로 가는 게 함수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 x하고 y 자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b에는 x의 원소가 두 개가 대응되죠. 그럼 역대응의 입장에서 보면 b에서 x에 대응된 게 두 개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고요. c에 대응된 게 거기다가 없으니까 y에서 x로 가는 건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f가 1대1 대응이어야 역대응도 함수가 되고, 그게 f 역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는 f 역함수라고 부르고 f 인버스라고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기도 한번 볼게요. 원래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1은 b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a로 가는 이렇게 함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a에 해당하는 게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역함수에 의해서 a는 3으로 대응되겠죠. 역함수에 의해서 b는 1로 대응되겠죠. 역함수에 의해서 c는 2로 대응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서 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역함수 구하기인데요. 함수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y는 fx 이런 꼴로 표현을 하고요. 역함수도 x하고 y를 바꾸어서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고요. 실제 구하라는 문제는 1대1 대응이 다 될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혼자 스스로 이제 역함수를 구한다 치면 그때는 1대1 대응인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라서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푼 다음에 x를 f 인버스 y꼴로 나타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x하고 y를 바꾸어서 역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y 꼴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역함수를 물어봐요.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자, 2x는 y-1이고 x는 2분의 1 y-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역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y에서 x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y가 x 역할을 하는 거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면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f 인버스 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역함수를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이렇게 x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요거는 원래 함수 f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한 것 뿐이지 요거는 fx에 대한 거고요. x하고 y의 관계가 x는 y로 바뀌어야 되고 y는 x로 바뀌는 요 순간부터가 이제 역함수로 표현을 한 거다. 역함수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요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인데요. 뭐 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 좀 자명하긴 해서 1번, 2번은 자, 역함수의 역함수라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f의 역함수는 이게 되죠. 그렇죠? 다시 f의 역함수는 반대로 가면 되니까 f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f랑 f 역함수를 합성해 주면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가 여기 있는데 fx에서 여기로 가죠. 근데 이번 어떻게 될 거냐면 역함수에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럼 갔다가 다시 역함수에서 돌아오니까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x에다가 f를 합성을 해줘요. y집합에서 x로 왔다가 다시 x로 간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을 해주면 안에 있는 x가 안에 있는 y가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함수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함수랑 원리함수랑 합성해주면 항등함수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f에서 시작하면 x가 되고요. 역함수에서 시작하면 항등함수가 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요.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면 얘는 그 g라는 함수는 f의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두 함수가 있는데, 이번 다시 설명하면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는 f하고 g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함수 fgh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함수가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합성한 상태에서 역함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합성의 순서가 바뀌고 각각 역함수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그 집합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g 합성 f잖아요. 그럼 여기서 x에서 f로 가고 y에서 g로 가서 얘가 g 합성 fx잖아요. 그쵸? 그럼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쵸? 반대로 갈 때 한 칸씩 뛰어간다고 하면 얘가 g 인버스를 타고 f 인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죠. z 입장에서. 그럼 원래는 g 합성 fx였어요. 그러면 역함수에서 z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g를 타고 f를 타고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두 개 합성한 거에 전체 역함수를 해준다고 하면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세 개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 자, 네 번째 역함수 그래프까지 해볼게요. 자, y fx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y x 대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아까 그 2번 역함수 구하기에서 얘에서 y x 플러스 1이 있었고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y 자리에 x 넣고 x 자리에 y를 넣었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했어요. 그럼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 자리에 y가 넣고 y 자리에 x가 들어간 거는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y x 대칭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 x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중요하죠. x 자리엔 y가 들어가고 y 자리엔 x가 들어가니까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마치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14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f-3이 3이고 f 인버스 7이 2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원래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역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요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f를 합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건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양변에 f를 합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f 인버스 x, f 인버스 7 이렇게 되시면 돼요. 합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을 해주면 얘는 7이 되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F2는 7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F7이 2니까 F2가 7이니까 2A 플러스 B는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조건에서 F-3은 3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개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연립을 해주시면 A는 2가 나오고 B는 3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fx는 자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2하고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A는 2, B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 값이 주어지면 양변 f를 합성을 해서 fx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역함수에 대한 게 나왔죠. 그럼 양변에 f를 합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요거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따라서 f0은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입을 해주시면 자, b가 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의 f0이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자, f0은 여기서 2라고 나왔죠. 자, 따라서 f2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자, 2a 플러스 b가 3이고, 자, b 자체가 2니까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fx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시면 되고, f6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f 역함수에 대한 식은 역함수를 f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식이나 또는 조건으로 바꿔서 조건의 미지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5번 해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함수가 만약에 얘가 없으면 1차 함수니까 쭉 가내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죠. 근데 함수가 바뀌어요. 1을 중심으로.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일 때가 2잖아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2고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1차 함수긴 한데, 자,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자, 1보다 작은데, x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서, 얘가 2가 되죠.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이 1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예요. 1일 때 이제 요게 되니까 1에서 1,2에서 이 직선이랑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2의 1-k고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요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얘가 요런 형태가 되면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음수면. 자, 이렇게 되면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죠. 똑같은 y값에 대해서 같은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상수함수 있겠죠. 상수함수도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이거 같은 케이스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되는 케이스는 요 케이스가 있겠네요. 요 케이스는 요렇게 돼도 되고 요렇게 돼도 되죠. 그렇죠? 그럼 다 1대1 대응 되죠. 그러면 요런 1번과 같은 그래프가 될 거면 요 기울기 자체가 양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k는 1보다 작은 애가 되면 원래 함수가 역함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 16번 해볼게요. 자, 함수 fx의 역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얘는 y 꼴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1 x 플러스 a 이렇게 놓으시고, 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y 대신에 x 넣어놓고 x 자리에 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f 인버스 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b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요. 자, 따라서 b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똑같으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요거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값을 더하면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에는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y 자리에 x를 넣고 x 자리에 y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필수 17번 해볼게요. 자,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g합성 f 인버스 2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같이 되었을 때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는 각각 괄호를 풀어줄 때 각각 역함수 해주고 순서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이렇게 나왔을 때 직접 구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g 인버스 2를 얘를 a라고 두시고 양변의 g를 합성해 주면 요건 2가 되고 g a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g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a가 1이니까 g 인버스 2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f 인버스 1을 해줘야 돼요. f 인버스 1을 b라고 두시면 fb가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b 마이너스 1이 1이 돼서 b는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얘가 3분의 2가 나와서 구하는 함수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여러 개 합성했는데 이제 f 인버스가 있죠. 그러면 합성 자체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 해준 다음에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했죠. 그럼 결국 얘는 g 인버스 마이너스 2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c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gc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c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2c가 6이니까 c는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구하는 함수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했을 때 자리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f 인버스 얼마라고 주어지면 원래 함수로 바꿔서 f든 g든 바꿔서 인버스의 함수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18번 해볼게요. 자, y 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과 그린 것 같고 y 꼴 x도 나왔네요. 그랬을 때 f 합성 f 인버스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는 일단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각각 역함수 해주고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두 개 똑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이 안 주어져서 어떻게 그 식을 직접 구해서 구하려고 하시면 얘는 안 되겠죠.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프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확대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자, 여기가 a, a, b, b, c, c, d, d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직선은 y 꼴 x니까. 그러면 일단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요 점이 a, 요 점이 x좌표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f 인버스 b라는 거를 구해 볼게요. 일단 안에 거부터 해야 되니까 얘를 s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fs가 a가 되겠죠. 그럼 s라는 애는 y 값이 a가 됐을 때 x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y 값이 a일 때 그때 x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s는 b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f 인버스 b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f 인버스 b를 t라고 놓을게요. 뭔지 모르니까. f를 합성해준 ft가 b가 될 거고, 그러면 y 값이 b일 때 함수의 x 값을 찾아주면 t가 나오겠죠. 그러면 t는 c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요 함수 값은 c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 꼴 x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 fx에 해당하는 x 값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f 인버스 얼마를 문자라고 두고 f를 합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자의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고요. 필수 19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 함수 fx가 3x 플러스 10이 나와 있고요. 이 역함수를 f 인버스 b라고 했을 때 역함수하고 원래함수의 교점을 p라 했을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역함수에서 네 번째 뭐라고 했냐 하면 fx하고 f 인버스 x는 역함수는 yx를 했고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3x 플러스 10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 꼴 x 대칭이겠죠.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얘는 y 꼴 x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에요. 교점인데
두 함수는 y 꼴 x 대칭이니까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fx하고 y 꼴 x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y 꼴 x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길 중심으로 얘를 접거나 하면 f 인버스 x 역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접히는 요 지점에서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만나게 되면 만날 거니까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도 되는데 원래함수와 y 꼴 x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조금 더 설명하면, 자, fx가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는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가함수이면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 필요 충분히에요. fx하고 y 꼴 x의 교점하고 같습니다. 증가함수면. 아니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은 일단 좀 뺄게요. 그거 참고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훨씬 비중이 많아서 일단 참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가함수가 되면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 꼴 x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x 플러스 10은 x가 커질 때 y가 계속 쭉 커지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하고 역함수의 교점 있잖아요. 교점은 3x y 꼴 x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x 플러스 10하고 x의 교점이니까 2x가 마이너스 1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교점 P는, 자, 여기하고 여기의 교점이니까 x를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OP의 길이는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니까 얘가 5루트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역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과 역함수 그리기, 역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원래함수랑 역함수는 y 꼴 x 대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 역함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